안녕하세요. 삶과 영혼의 깊은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아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엿본 한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경이로움에 빠뜨리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만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은 이와 같은 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때 이혼과 깊은 우울증, 불안감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치유의 시간을 갖기 위해 푸에르토리코로 떠나 거의 1년간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가졌죠. 그녀가 앓고 있던 질환 때문에 미국에 있을 당시 의사로부터 특정 의료용 성분을 처방받아 수년간 꾸준히 사용해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 성분에 익숙해져 있었고 적정량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푸에르토리코에서 1년 가까이 그 성분을 완전히 끊고 지낸 사이 그녀의 몸은 예전의 내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예전에 다니던 곳에 가서 늘 받던 대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사용하던 약만큼을 섭취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몸이 이완되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그저 약간의 졸음만 밀려올 뿐이었죠. 그녀는 약의 성분이 약해졌거나 제조법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조금 더 섭취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게 추가로 섭취한 후 잠이나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가볍게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의 몸을 덮쳤습니다. 약효가 약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분이었거나 그녀의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는 언니의 집 아래층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졸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힘이 그녀를 잠의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바쁜 언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의 이상 신호는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결국 소파에 누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육체 안에 머무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마치 자신의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을 안에서 붙잡으려는 듯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이하고도 두려운 감각.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버텼지만 결국 의식은 저편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끝을 알 수 없는 검은 공간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무섭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벨벳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포근한 암흑이었죠. 손을 뻗어도 자신의 손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담긴 병 안에서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딱 중간쯤에 편안히 유영하는 물체처럼 그녀는 그 검은 허공에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아, 나는 더 이상 소파에 누워있지 않구나. 여긴 집이 아니야. 혹시 나
죽어가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렇듯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당시 겨우 5살이었던 아들. 그녀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안 돼. 지금 죽을 수는 없어. 내 아들을 두고 이렇게 갈 수는 없어.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 아들을 생각하며 애원했습니다. 내 아들을 보고 싶어요. 제발 나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은 단순히 아들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 이 땅에서 엄마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다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애원했을까요? 그녀의 눈앞에 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존재는 다 성장한 어른의 모습을 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겨우 5살배기 아들이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성취를 뛰어넘는 완전하고 장엄한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 아들의 상이자, 즉 영혼의 완전한 본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어떤 성공한 인물보다도 더 크고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 존재를 바라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 이마. 그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불렀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하지만 그가 엄마라고 부르는 방식은 무척이나 기묘했습니다. 마치 애 아직도 그런 낡은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라고 묻는 듯한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존재는 자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들 그 이상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5살 아들을 대하듯 야단칠 수도 엄마로서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경외감에 휩싸인 채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니? 그러자 그는 마치 거울처럼 되물었습니다. 엄마야말로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지상의 에고에 갇힌 채 생각하고 있지만 아들의 완전한 영혼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걱정을 읽어낸 듯 두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절 보세요. 전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괜찮았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걱정했던 아들은 사실 그녀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위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할 일을 마쳤다는 듯 다시 그 어둠 속으로 평온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멀티버스, 즉 다중우주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지구가 그녀의 눈앞에 좌우로 그리고 아래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지구는 미세하게 달라 보였지만 모두 그녀가 살던 바로 그 지구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다중우주라는 개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지구들은 모두 다른 차원의 현실이며 만약 자신이 어느 한 곳에 너무 오래 집중하거나 가까이 다가가면 그 현실 속으로 빨려 들어가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곳에서의 삶은 햄버거 가게 점원일 수도 학대받는 아내일 수도 전혀 다른 모습의 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삶으로 돌아가야 해. 내 아들이 있는 나의 지구로, 그녀는 자신의 지구로 돌아가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현실과 달라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영적으로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힘겨운 사투 끝에 마침내 자신의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몸으로 돌아온 순간 온몸이 마네킹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근육을 깨우고 마침내 힘을 되찾은 그녀는 언니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 병원에 데려다줘야 해. 나 방금 죽었다 살아났어. 멀티버스를 봤단 말이야.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그녀의 몸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되었고 심박수는 정상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안식년 동안 중단했던 항우울제와 다른 약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벌어진 치명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 이후 그녀는 몇 달 동안 아들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어둠 속에서 만났던 장엄하고 성숙한 존재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꿈에서 어른이 된 내 모습을 본 적 있니? 아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들의 육체를 넘어선 영혼의 본체와의 만남이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약물로 인한 환각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녀는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고 환각과 실제 영적 체험의 차이를 분명히 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상상이나 환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차원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머물렀던 그 검은 공간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 머물렀던 혹은 죽은 뒤 돌아가는 근원적인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창조 이전의 평온한 상태. 그녀는 아들에 대한 걱정만 아니었다면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강렬한 모성애와 사랑의 힘이 시공간을 넘어 아들의 상이자아를 그곳으로 불러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흘러 성장한 아들은 그녀가 그곳에서 보았던 성인의 모습과 목소리, 분위기까지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때의 만남이 아들의 영적 각성을 촉발시킨 것처럼 말이죠. 이 임사체험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우연이나 불길한 징조로 치부했던 수많은 영적 경험들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위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40번째 생일에 또 한 번의 경이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처럼 중요한 날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었고 파티를 즐기는 대신 온전히 명상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만약 저의 다음 인생 챕터에 대해 보여주실 것이 있다면 저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일날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가 말하던 방언, 즉 영적인 언어의 사투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기이하고 복잡한 손동작, 즉 수신호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현실로 끌어당기려는 듯한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몇 시간이 더 흐르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동작을 멈추었을 때 그녀의 마음의 눈에 거대한 타원형의 포털이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털을 통해 한 존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존재는 침대 위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물리적이어서 그녀의 손은 분명히 그 존재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몸 안으로 따뜻한 액체 같은 에너지가 흘러들어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씻어내고 정화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세로 5분 이상을 울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자세였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허공을 껴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몇 년 동안 자신의 수호령 혹은 수호천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과거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발 당신을 한 번만이라도 안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 40번째 생일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현실이 되어 나타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그녀를 항상 지켜주던 영적 안내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후로도 유체이탈을 통해 다양한 차원을 여행하고 고양이 형태를 한 획의 존재를 만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 현실 세계가 마치 오래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로딩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녹색 점들이 허공을 채우며 벽과 문, 모든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광경을 보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단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또한 그녀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지몽을 보기도 합니다. 물과 관련된 거대한 재앙,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여 문명을 파괴했다는 경고의 메시지.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예언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민감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경험을 통해 그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이 겪은 경험, 당신이 꿈, 당신의 영혼을 뒤흔든 그 순간을 믿으세요. 다른 모든 것은 그 믿음 뒤에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신뢰하세요.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현실만이 세상의 전부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밤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영혼이 걸어가는 모든 여정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부디 항상 빛과 평화 속에서 걸으시길 바랍니다.